지난번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공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곡고, 금호고, 구미고, 구미여고, 경구, 제일, 사곡, 상모, 도계, 오상, 선주, 인동, 현임 말고 또 있습니까? 이 중에 혹시? 없죠? 다 요 포함되죠? 이 학교에? 요게 여러분 선배들이 2025학년도에 대학 진학한 결과입니다. 이걸 저희 학원에서 모조리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자료라고, 실제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는 학교의 현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이거에 준해서 대학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보다 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일단 구미에서 지금 제일 핫하다고 평가받는 학교가 경구고, 오상고, 해결고 같은 사립고등학교들입니다. 그렇죠? 안타깝게 제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왜냐하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경구고 보세요. 의치 한약 속에 20명, 2025학년대 작년이죠. 그 다음에 서울대 2명, 연대고대 6명, 과학기술,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등등 여기에 2명. 그 다음에 서성한, 중경외시, 건도공, 수국숭세단, 아주, 인하까지 여기 보면 여기 21명. 자, 그런데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경구 되게 맑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경북대학교 몇 명 같습니까? 14명 같죠?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을 봐서는 되게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북고등학교는 여기 경북대학교 14명 같은 얘기는 240명이 한 학년에 정원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도 3.5등급 이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70명 이상이 경대를 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경대가 고정과 내신까지 받거든요. 학생부 교과로 수능 최저 맞추면 가잖아, 그죠? 난 그렇다는 얘기는 경북대학교 이상을 70명 정도는 간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여기 서울 쪽에 서성한, 중경시 요 라인과 경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보통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얘네들은 이쪽이랑 여기가 일치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일치돼요. 이쪽이 지금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얼핏 보면 되게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하면 30명, 요 21명 포함하면 51명이죠. 이 51명이 실제 51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수시 몇 장? 6장. 정시 몇 장? 3장 쓰잖아요. 얘를 평균적으로 보면 3.5 내지 4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게 실인원입니다. 그 말은 51명을 만약에 나누기 4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3명? 14명? 이렇죠? 거기에 뭐가 또 있노? 재수 3수가 있는 거죠. 현역이 몇 명 안 됩니다. 제 설명이 됩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경대 몇 명 갔노? 14명 갔죠? 그럼 실제 경대 이상 몇 명 갔겠노? 다 합쳐봐야 30명이 안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40명 중에 이게 실제 현황입니다. 근데 사립고등학교들은 자료를 막 뻥뻥뻥 부풀립니다. 반대로 구미관 보세요. 그래도 구미가 비평준화 지역인데 그죠? 구미 최고에 있는 고등학교 구미가 아닙니까? 그죠? 이 구미고등학교만 보세요. 의치 한약수기는 둘밖에 안 갔다고 합니다. 서울대 1명, 연대고대 7명, 과학기술 7명, 15명. 이 위에 서울 지역의 상위권 대학들이 45명, 경대 몇 명입니까? 71명이죠. 이 학교는 가장 스탠다드하게 대학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부족하노? 최상위권 아이들이 좀 부족하죠.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내신 카드 이꼴이 났습니다. 수능을 잘 쳐야 되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 학교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가 있긴 한데 문제는 구미고 요거는 두 개의 학교인데 특이한 게 서로 내신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교 1등을 해도 1.6, 1.7이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씩 1.1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서울대 가기가 하늘에 별대가 됩니다. 특히 구미호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이 1.6, 1.7이 나옵니다. 그럼 서울대 못 갑니다. 지금으로도. 이해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미고나 요거나 자료가 없죠? 잘 하도 못 가서 자료가 없습니다. 오픈 안 합니다, 학교가. 그래서 구미고는 최상위권만 조금 더 보완해주면 인서울을 하거나 경대를 가긴 되게 용이한 학교가 맞습니다. 이 학교는 이 인원과 이 인원을 비교하면 얘랑 얘랑 겹친 인원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구미고등학교는 생각보다 재수생들이 잘 없어요. 인원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뭐 현곡고 지금 의창학수 2명, 서울대 없고 연고대 2이, 과학기술 7명 뭐 있겠죠? 경대 몇 명? 11명.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볼게 경북대학교를 몇 명 간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정말 중사위권이 탄탄한가 아닌가 딱 드러납니다. 그런 다음에 최상위권 얘기가 나와야 얘기가 되는 건데 대부분 다 이것만 강조하죠. 아까 보여드린 경북고처럼 경부도 그렇고 오상도 보세요. 의치한학수 14명, 서울대 7명, 실제 가슴이 7명, 연고대 7명, 과학기술 4명. 이게 52명인데 경대 몇 명이고? 26명이죠.
그렇죠? 실제로 얘랑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대체로 이 앞쪽에 애들하고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또 나누게 보면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18명, 32명, 84명입니다. 84명 나누기 4를 해보면 됩니다. 한 25명 정도 나옵니다. 이게 실인원으로. 제 말 이해되죠? 조금 더 넉넉히 잡아주면 30명 된다. 그 중에 재수가 몇 명, 삼수가 몇 명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 재학생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거기에 경북대학교 갖는 요 26명 중에도 일부 재수생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나마 오산고등학교는 현역으로 따지면 한 35명 내지 4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경대를 보냈으니까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 와 그건 많이 갖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현일고 한번 보세요. 현일고는 한때 국민에서 지금 가장 핫한 학교로 뜨는 바람에 놀라지 마십시오. 290점, 중학교 졸업생 290 이상이 80명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은 웬만하면 특목고 중학교에서 290 이상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갔어요. 그 말은 이 학교 같으면 적어도 80명 이상의 그런 아이 갔다고 하면 걔네들은 원래 목표가 되겠습니까? 못 가도 스카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메디컬하고 이 스카이 다 따지면 이런 학교에만 해도 80명이 6개 쓴다고 가정하면 86에서 8명만 해도 벌써 한 400명 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거 현황이 보세요. 메디컬을 30명 갔죠? 서울대 2이 갔고 연고대 9명, 여기 과학기술 없네요. 그 다음에 서울 주요 상위권대 30명, 경북대는 만약에 65명. 아 그럼 이 학교는 그런대로 구민구처럼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 이게 30명, 여기 11명, 41명, 71명이죠. 이걸 나누기 3을 하면 25명 되고 나누기 4를 하면 2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7인으로 따지면 이게 허수죠, 허수. 그러니까 와 많이 간다 싶죠. 그렇게 많이 간 게 아니고 이 중에 누가 더 많나? 재수, 삼수가 더 많아요. 학교에 전화해서 암만 물어보죠. 안 가르쳐줍니다. 재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현역은 10명이 안 돼요. 이 최상위권 대학 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성적이 엄청나게 높은 아이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렇죠? 청운의 꿈을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그나마 경대까지 갔으니 다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경북고 이런 데는 청운의 꿈을 하고 의대를 가기도 갔지만 경대도 못 가는 아이가 더 많다는 얘기고 이해되죠? 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죠?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1번 하나 볼게요. 의찬혁 속에 2명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1명입니다. 1명. 한 명이 2개 붙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못 갔죠. 서울대는 못 간 이유는 수능 체제가 안 맞아서 산업 7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대고대 하나, 과학기술 하나, 제가 알고 있는 1명 같은 애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PS 19명인데 경대 몇 명 갔나? 15명 갔죠.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1번 쫙 따라가보면 교대 몇 명 갔나? 15명 갔죠. 교대는 뭐가 없노?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뽑잖아요. 수능 최저가 없죠. 원래 제1고등학교 옛날 금호여고 때는 전교 최상위권이 모조리 다 교대를 썼습니다. 수능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작년까지 그랬죠? 이제 여러분은 바꿔줘야 됩니다. 제1고가 사립 중에서 이 정도 차이는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상위권도 안 되고 중위권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죠. 맞나?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뭐 사복이 좋으니 뭐 형복이 좋으니 금호가 좋니 상무가 좋니 산동이 좋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다 도토리 피쟁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이 학교 모두 다 3.5등급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3등급 22%까지 오고 이러니까 3.5등급이면 적어도 30% 정도라 보시면 3위 240에 3위 6, 3, 40 72명 이상 경대 이상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게 복수로 보는다 치면 150명 이상 다 합쳤을 때 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 카다 대학을 못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까지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명에는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하기보다 이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만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 혼자 앉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학원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들 와 있는데 비교의 학원은 괜찮습니다. 꾸며야 되는지 양질의 학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시고
저는 참고로 저희 아이가 둘 다 중학교 졸업 성적 하나는 223, 하나는 263. 평옥중학교 졸업했는 223짜리는 평옥고등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한의대 갔고 263, 구미여중 졸업한 263짜리는 매형고를 가가지고 경대 의대를 갔습니다. 둘 다 비결은 학생부 교과로 내신을 맞추고 수능 최저를 맞춘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빠를 너무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최선까지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할 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하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철석까지 믿습니다. 대구에 있는 저희 학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우리 학원 다니는 데는 알겠습니다만 대구에 저희 학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릴 때 쭉 보고 컸기 때문에 언젠가 공부하려고 맘먹었을 때 아빠한테 물으면 아빠가 하는 얘기 따라하면 될까 했는데 그대로 따라해서 됐죠. 여러분들이라고 대신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가 똑같다고 지금 이해되죠? 제가 날밤 또 오이를 빡빡 까면서 지금 몸무게 얼마나 빠졌냐면 97kg에서 87까지 10kg 쭉 빠졌습니다. 지금. 예. 다이어트 성공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27학년도에 대환경의 이해인데요. 특별하게 여러분이 고려해 볼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인데요.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거 들어본 데 있죠? 맞나? 그런 것도 있고 정시인데 요 뒤에 것들을 조금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성적대별로 수시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거 보시면 내가 저 정도는 되겠다 이런 게 이걸 감이 올 거예요 아마.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대학교를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고 여러분 제일 지금 뜨거운 화두가 뭡니까? 입시가 바뀌는 거죠. 재수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있죠. 맞나? 근데 실제로 2028학년도에 대학들이 어떻게 뽑으려고 하는지까지 제가 부록으로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이렇습니다. 올해 고3들이 제일 많았죠. 인구가 45만 2천 명. 그럼 더 많죠? 그죠? 황금 대립비. 여러분 고2들은요. 그래서 44만 명. 조금 작아졌어요. 한 9천 명 작아요. 지금 고3보다도. 그쵸? 근데 많이 작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9천 명 작아지면 아무래도 등급도 변화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인원만 보시고. 고1로 가면 더 작아지고 중3부터 늘어나고 해마다 뭐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합격 변수로 여러분이 볼 게 있습니다. 일단 입결 같은 걸 보겠죠. 그렇죠? 저 학교가 뭐 70% 커트라인이 얼마나 되든지 그 다음에 수능 난이도는 어땠는지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맞나? 영어 같은 경우 난리 났죠? 절대평가인데 1등급이 4%가 안 나오면 말이 됩니까? 원래 4%가 1등급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적용 방법이 어떤지 모집 인원 어떤지 이런 걸 쭉 봐야 되겠죠? 자, 웃긴 게 읽어보세요. 이거에 적으면 애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대학을 막 따져봅니다. 대학 찾아보고 인원 찾아보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성적으로 어디 갈지 선생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가니 요 가라 원서 써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안 해주냐? 몰라서 못 해줍니다. 입시가 너무 복잡하거든. 저처럼 29년째 입시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대학 입시 자체를. 이해되죠? 까딱 잠깐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알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면피가 되거든. 너가 알아온 거잖아. 근데 그때는 원래 뭐 해야 될 시간이냐면 수능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좀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 합격 변수는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알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만족스러워하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알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자, 1점입니다. 여러분 올해 지난 내년도 9월 7일 날부터 원서 접수 시작됩니다. 수시 원서를 말해요. 수시 원서를요. 아시겠죠? 그럼 12월 18일, 그 다음에 합격 통보, 그 다음에 정시는요, 어때요? 1월달, 내후년 1월달에 원서 접수 시작되고, 발표 2월 5일이고, 뭐, 그렇습니다. 수능 날짜가 올해보다 좀 늦죠? 19일로. 한 6일 뒤로 딜레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 통지일이 12월 10일. 이걸 왜 적어놨냐면, 수험생들의 첫 번째 기본이 뭐다? 일정을 잘 체크하는 겁니다. 해마다 어떤 애가 나오는지 압니까? 수능 원서 접수를 8월달에 합니다. 근데 9월에 전화 옵니다. 수능 원서 언제 접수해요? 미쳤거죠 이거. 그죠?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정을 잘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캘린더나 여러분 휴대폰 이런 달력 있으면 꼭 적어놓으세요. 중요한 일정들 아시겠죠? 대표적인 일정이 뭐야? 중요한 일정이 6모 날짜, 9모 날짜, 9모 딱 끝나자마자 수시 원서 접수 됐죠? 그 다음 그 가기 전에 8월달에 수능 원서 접수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늘 체크해놓으세요. 알았죠? 그 다음 자, 여러분이 2027학년도에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들어봤죠? 전공 자율선택제 들어본 적 있죠? 자, 대학교가 자꾸 이걸 늘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형 1, 유형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리 보세요. 안 봐도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이리 보세요. 유형 1은 뭐냐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여러분 대학 가면 1학년 때 성적을 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제일 잘한 애부터 지금 가고 싶은 애 아무 데나 갑니다. 의대 빼고.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원과 빼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유형 1의 자율전공이라고 합니다. 따라왔죠? 그 다음 유형 2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단과대학교 들어본 적 있죠? 됐나? 아니면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끼리만, 인문계는 인문계열끼리만. 이해되죠? 그 계열을 정해놓고 가는 게 유형입니다. 어찌됐거나 간에 이렇게 전공 없이 들어갈 때 일단 계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전공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이렇게 선택하는 전공 자율 선택제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환경이 있다. 하나 감안하시고요. 자, 선발 요게 늘어난 유형을 보시면요. 경기도 한번 보세요. 160명을 뽑아요. 되게 많이 뽑아요. 서울과기대 188명. 이번에 많죠? 광운대 같은 경우는 아예 403명인데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율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 학교에서 이걸로 뽑히는 아이들 성적이 그냥 높습니다. 아시겠죠? 커트라인이 걸리는 성적이 아니라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 아, 이쪽으로 많이 뽑는구나 지금. 연세대학교 이런 데도 보시면 인문만 127, 자연이 132니까 그 260 뽑죠. 되게 많이 뽑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계열별로 뽑는 거죠. 건대, 특히 건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연계열 쪽으로 보면 298명 되게 많죠? 맞습니까? 구미에서 괜찮게 갔다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학교 중에 여대는 숙명여대, 공학은 건국대. 이 정도 갔으면 구미에서 매우 잘 갔다 좀 되는 학교입니다. 다 떨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얼굴 떨지 똑바로 앉아. 예. 좀 땡기고 뒤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유형 1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전공 없어요. 그냥 다 갈 수 있어요. 유형 2라고 하는 것은 계열이나 단과대학별로 뽑아요. 그렇죠?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전공 탐색을 못하겠어요. 저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유형 2를 중심으로 난 모르겠지만 자연계열 쪽에 관심 있는 분야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탐색하는 내용도 괜찮다. 이런 걸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유형 1이 경쟁률이 2보다 높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높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무전공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아무 데나 가고 싶다. 이 아이들이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는 숭실대. 여기 보시면 숭실대가 국숭세단이죠. 단국대까지. 단대는 용인에 있습니다만 국숭세단까지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서울권 상위권 대학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 건동, 홍숭 라인까지는 하지만 국숭세단까지 봐줍니다. 알겠죠? 거기에 숭실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자유전공학부 성적이 이렇습니다. 자기 성적을 비교해보세요. 인문계열 쪽은 2.75 정도, 자연계열은 2.75 정도.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최저고 최저. 최저, 이거 보시면 7, 6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주로 어디냐? 과거 애들이나 특별한 자사고입니다. 민사고 같은 학교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한테 해마다 이렇게 옵니다. 6등급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숭실에 붙었던데요. 왜라고? 그냥 쓰면 안 되는데 기여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고? 엄마 아빠 손해입니다. 왜? 원서대가 나가기 때문에. 비싸고 원서대가 7, 8만 원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평균 요 정도. 이렇게 이 학교는 자율 전공을 가려면 요 정도 성적이 되는구나. 지원자고. 됐죠? 등록자, 진짜 붙은 애들이죠. 2.03, 2.17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요 정도 되는데 최저가 보세요. 인문은 2.25, 자연 2.42죠. 요 정도 되면 숭실대학교 정도는 내가 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성적과 비교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처에 있는 27학년도에 고려해볼 만한 사항들입니다. 되겠죠?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 크게 4가지 전형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봤죠?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죠. 맞나?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황당하고 웃긴 게 뭐냐면 이 구미는 좀 특이하죠. 구미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 4개 중에 어디가 제일 유리합니까? 모두. 교과. 그렇죠. 교과가 유리하죠.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2등급이에요. 근데 경북 과거회가 2등급이에요.
그렇죠? 이 두 아이는 교과로 내면 똑같은 취급받아요. 뭐 맞추면 수능 최저 맞추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학교 2등급이에요. 경복과고 5등급이에요. 학생부 종합으로 냈어. 누구 뽑겠어? 누굴 뽑겠습니까? 과거를 뽑습니다. 이해되죠? 똑같은 내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높잖아요. 근데 과거를 뽑는다고요. 종합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리하잖아. 근데 다 못 써, 나중에 막. 다 종합 씁니다. 골 때린다, 이거. 그렇죠? 우리 쌤들도 반성해야 돼. 대학교, 우리 고등학교 쌤들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이유가 두 가지로 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능 공부를 애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수능 최저 못 맞추겠다는 거죠. 너무 어려워한다. 1학년 때부터 고3 때가 수능이 한 번도 안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왠지 모르게 학생부 종합으로 내면 3등급짜리 A도 하는데 써볼 수 있거든요. 기분상. 그렇잖아요. 4등급짜리도 이화여대 수준을 갔잖아. 기분상.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부 종합으로 냅니다. 선생님들은 뭐 책임이 없죠. 뭐 어차피 데이터 보니까 이화여대 대학 기부성과에 4.4가 붙었던데. 그렇죠? 써라. 그게 누구 겁니까? 외고에 될 거고 과거에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눈여겨볼 게 학생부 교과전 이게 안 되면 뭐 해야 되노? 정시로 가야 됩니다. 그게 사회권 대학 갈 수 있는 가장 좁은 고속도로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뭐고? 또 두 개는 공통점이 수능을 잘 쳐야 됩니다. 자, 이번에 수능 쳤죠? 여러분 고등학교에 경북고등학교 손 들어봐. 경북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럴 수가. 이번에 경북고 또 박살났죠? 경북은 해가 똑같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수시 1차 의역과 합격 30명이에요. 30명. 쫙 수시 1차 합격. 서류 통과됐다고. 그런데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가 현재 거의 없죠. 우리 학원 학생 한 명이 지금 맞춰놨습니다. 얘도 의대 후보입니다. 현재. 다음 주 전국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등록 합격 여부가. 그 정도로 쪽팔리지 않아요? 1차 합격이 최종 합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크게 쪼맨하게 수시 1차 합격을 났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립고등학교 현실입니다.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안 들어올까봐. 그렇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안 들어올까봐 일단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눈에 현혹해야 되겠잖아요. 그뭐 많이 붙은 것처럼 현수막도 막 갖다 겁니다. 그럼 밑에 보면 쪼맨하게 수시 1차 합격 걸어놓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별로 안 붙습니다. 왜? 수능 체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수능 체제가 돼야 되고, 그렇죠? 수능 체제를 맞췄다면 수능을 잘 쳐야 되겠죠? 조금 기본적으로 정시까지 이어가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생님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2합4로 맞춰갈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연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2합4로 맞춰가도 되는데 그러면 두 과목 하겠대요. 국어하고 영어. 가고 싶은 데는 전자공학 갑니다. 근데 국어 영어로 하겠다는 거죠. 왜 배터리가 없었나? 배터리가 없네.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아파요. 자, 이거 마이크 다른 거 좀 갖다 주세요. 자, 2학 4니까 두 과목만 전자과를 가고 싶은 아이가 수학하고 과탐을 안 하고 국어 영어를 맞췄겠대.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90% 없습니다. 어쩌다 두 명 한 10% 좀 어쩌다 되는 애가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몇 과목 치노? 4과목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과목을 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두 과목을 이 두 과목 버린 것만큼 이 에너지를 이 선택한 살아있는 두 과목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웃긴 거. 이걸 안 하는 만큼 놀아요. 그럼 이거 노는 에너지가 연결되면서 이 두 과목도 정말 해야 되는데 더 놀게 되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능 한 과목을 버리는 순간 그 정도로 에너지 낭비가 확 생긴다고. 그러니까 수능 에너지 낭비가 생긴다고.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입니다. 네 과목을 다 잘 친다. 네 과목 중에 어느 걸 조합해도 무조건 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이해되겠죠?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혹시 꼬북꼬북 졸라간 친구들 자도 됩니다. 대학 못 갑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이거 갖고. 졸고 있으세요. 그래서. 네. 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갖춰야 될 역량 다 필요 없고요. 교과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죠. 뒤에 가면 설명 나옵니다만 이제 정시에서도 여러분 학생부를 봅니다. 골치 아파졌어요. 이것도.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은 실제로 이 종합전형으로 좋은 학교 갈 가능성이 크게 없어요. 어떤 애가 가냐? 구매도 그런 애가 있습니다. 내신 4등급인데 연대 가는 애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걔는 물리학과를 갔는데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대학에서 그냥 일반 물리 내용까지 물리는 쫙 통달해 놔입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물리는 겁나 잘합니다. 뭘 못하냐? 국어, 영어 이런 거 있죠.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게 쟁명입니다. 5등급이 막 나옵니다. 단합평균 했더니 4등급이 넘어요. 그 학생부에 적힌 내용을 보면 와 이걸 고등학생이 썼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물리와 관련된 정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럼 교수는 그런 아이들 뽑습니다. 왜? 일단 면접을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어떤 아이길래 성적이 안 좋은데 야가 이런 내용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1단계 서류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만약 가서 적힌 내용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냈다 좋습니다. 근데 구미에 그런 아이는 제가 보기에 천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내용을 적어놓은 학생부 있다 가져오십시오. 제가 검토해보고 원서내드릴게요. 아시겠죠? 내신 성적 숫자가 좀 모자라다고 다리 떨지 먹여서 이게 되겠죠? 네.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수시모집 전형간 모집 비율을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그 가운데 보이시죠? 학종이죠 학종. 학종으로 되게 많이 뽑죠? 그렇죠? 여러분 27년도잖아요. 비수도권 지방을 말하죠. 여기는 교과를 많이 뽑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누구를 뽑으려고 애를 쓰냐? 일반 인문계보다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뽑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교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교과는 자사고도 특목고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종합전형에 가서 여러분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붙으면 여기 있는 어떤 고등학교도 잽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 아이들은 자기가 특목고 다닌 줄 알아요. 대표적인 게 경부고, 오산고, 편일고 이런 학교들이죠. 그 특목고 아닙니다 여러분. 구미에서는 좀 대학 갔나 보다 싶지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서울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건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수도권은 많이 뽑고 비수도권은 적게 뽑구나. 비수도권은 다 교과를 뽑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지방 같은 국립대학교 수능 최저 맞추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경북대학교 3.5등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문다고등학교 성적까지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성적 잘 보세요. 제가 알기로 여기 나면 거의 다 거선입보다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차이를 한번 볼게요. 경제학과를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어디 가야 나오는데요. 교과는 1.52, 학종은 2.64 이런 거죠. 이 2.64가 누구 거냐 이런 거죠. 이게 일반 인문계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자사고를 가시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과 쪽 같은 외고에 되겠죠. 외고에 되고 경희대 뭐 이거 평가 보세요 교과. 현재 여러분 성적이 뭐 2.58이다. 경제학과 홍대가 2.5 붙었구나. 그렇죠? 종합도 2.58이죠. 홍대는 어떤 케이스인가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생각보다 일반 인문계 아이들이 더 많이 옵니다. 특목 자사고보다 그런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을 보시면요 똑같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홍대 갈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특목고 잘 안 갑니다. 이게 특이한 학교입니다. 이게. 컴퓨터공학 이과죠. 내신 1.26, 1.57, 홍대는 1.92죠. 숭실대 1.99입니다. 종합은요 조금 더 높아지고 있죠. 숭실대 같은 경우에 2.35 이런 거는 과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사고야 됩니다. 광역단위 자사고 들어도 있죠. 김천구 같은 학교들 들어도 있죠. 네. 고대는 3.29 계적 여기가 주로 내는 게 누구냐? 과거애들입니다. 아시겠죠? 주로 내는 학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교과와 종합은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차이가.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어디가 유리하다? 교과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2가 끝났잖아요. 더 이상 내신 성적 받을 수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럼 작전을 잘 짜야 돼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회가 몇 번 있는데 첫 번째 기회는 이번 2월 말까지 가면 여러분이 뭘 써야 되노? 학생부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오죠. 그때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그러면 안 되면 학생부 종합 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 기회가 한번. 두 번째 기회는 뭐다? 수능을 잘 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잘 쳐서 논술이라고 하는 전형을 지원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의 경우입니다. 근데 3등급 이상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경북대학교 이상 갑시다.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자,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은요
학생부를 100%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면접 보는 학교 있죠. 명지대 이런 면접 봅니다. 여기 학생부 교과 면접은 대부분 질문이 주어집니다. 왜 지원했어?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질문들입니다. 평양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학생부 서류된 이건 학생부 배 똑같습니다. 이건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튼 학생부를 100% 보는 경우가 있고 학생부랑 면접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교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인데 다 전학은 100%인데요. 보시면 제일 많은 게 뭐냐? 전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는 그렇게 안 많아요. 생각보다. 국수, 영사와 요게 제일 많아요. 요게. 국수, 영사가 여기에 한국사까지 포함됩니다. 6가지 과목을 보는 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 요 과목 잘 살펴보세요. 그렇죠? 요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관 요게 이제 여러분 입시에 아주 화두입니다. 화두. 학생부 교과 성적만 좋으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봅니다. 여러분까지는 천만다행히 서류를 뭐를 보냐면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배웠나 하는 걸 봅니다. 정성평가라고 하지 않고 정양평가라고 합니다. 내가 전자과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물리하고 화학을 공부했나 이걸 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만약 여기에 정성평가적 요인을 플러스 한단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세부능력이 특기사항에 나와 있는 물리나 화학 혹은 수학 쪽 과목 선생님들이 뭐라고 적어줬는지 같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겠죠? 네? 그까지를 교과에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비율이 좀 됩니다. 어떤 학교 보세요. 건대 보세요. 얼마고? 이게 30%예요. 30%.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역사학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선택 과목에 역사 관련 과목이 없어요. 그럼 그냥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학생부 종합처럼 전체를 다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하나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입니다. 이건 잘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최저 나오는 거 있죠. 늘 참고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수능 공부할 때 꼭 참고해야 될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자, 내가 만약에 고대 의대를 가고 싶다. 4합 5. 아주대 의대를 가고 싶다. 4합 6. 그 다음에 성대 의대 1구죠. 뭐 3합 4 쭉 나오죠. 여기 보면. 그쵸? 그 다음에 2개 합 4 쭉 나오죠. 여기 2개 합 5, 2개 합 6, 2개 합 7, 2개 합 8. 적용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도 아예 학생부 교과인데도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데 내면 여러분 학교는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제 말 이해되죠? 불리해집니다. 교과라도 여러분 무조건 하고 수능 최저 임대를 가져야 됩니다. 잘 보시면 2개 합 4를 맞추면 건대, 국민대, 외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런 게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잘 참고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꼭 숙지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과전 준비는 그래서 보세요. 다 지나치면 여러분 그런데 과목 선택 다 했겠죠 벌써. 그죠? 원하잖아요. 이제 관리 끝났고 그죠? 교과 챙기는데 출결 그 미인전 결석 이런 거 있죠. 이게 골치 아픕니다. 최근에 학폭 이런 거 있죠. 손 들어봐. 학폭 있다. 손 들어. 나왔대요. 교수 갔다 왔다. 없어요. 천만다행이네. 작년에 기업대 5명 못 갔어요. 탈락 때부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거죠. 수능 공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수능 공부하세요. 좀 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공부가 돼야 구미에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애들 둘이가 의대 하는 게 됐던 이유가 수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형고등학교 운영위원장 4년 했거든요. 그거 갖고 3년 했구나. 한 해는 그냥 운영위원이었으니까. 있는 동안에 제가 학교 가서 선생님들 볼 때마다 했던 얘기 있습니다. 왜 여기는 수능 공부를 안 시키십니까? 이놈의 형고등학교. 왜? 도대체 왜? 부르짖고 부르짖은 바람에 우리 둘째 딸내미가 대학 갈 때 형고등학교 거의 구미에서 최상위 정도의 대학 진학 현황 아까 25년도로 24년도에 형 겁나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수능 공부를 하면 달라져요. 학교 전체로 바뀌거든요. 경대 이상은 60명이 갔습니다. 근데 그 해에 2024학년도에 하나입니다. 계속 종합입니다 이제.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사실 여러분은 이거가 별로 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학생부 종합합니다.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 아니 우리 학생 중에 지금 3학년으로 가잖아요. 좀 더 설명하겠는데 1학기 기말 딱 끝나고 7월달에 학생부 종합 때문에 학교 여기저기 찾아보느라고 돌아다니겠다. 우리 학교 그만두세요. 제가 알았죠. 그런 친구들은. 그게 그럴 새가 없습니다. 일단 설명만 해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형, 서류 100% 있습니다. 서류 100%. 서류만 내면 서류만 주고 봅니다. 여러분 학교 선배들 서류 내면 그 합격률이 거의 한 10%가 됩니다. 구미 전체에서. 두 번째가 면접형. 이거 보고 3배수, 4배수, 5배수 들어본 적 있죠? 뽑아가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면접 보죠.
했나? 어저께 저한테 지금 면접 봐가지고 사고고 있나? 사고고 그죠?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읽어드릴게요. 학기 좀 맞지 않네요. 선생님 경희대 외대 동대 붙었어요. 왔습니다. 네, 면접 봐가지고 갔어요. 사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까지 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제가 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다 국제학과라고 경희대 국제학과 되게 높은 학과입니다. 거기 붙었어요. 써놨는 게 싹 다 그쪽 내용입니다. 얘는 굉장히 그쪽으로 박식합니다. 다른 점은 제명입니다. 써서요. 면접을 갔겠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줬겠죠. 선생님 묻는 거에 대답 다 했겠죠. 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모집 인원을 참고해 보시기로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몇 단계 해가지고 면접 때 보이시죠? 면접? 그렇죠? 면접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학생부 종합인데도 여러분 수능 최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종합도 수능 최저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종합도 수능 최저가 있구나. 주로 이제 의예과입니다. 의예과. 아시겠죠? 의예과는 아니면 서울대 지역분야 선발 들어본 적 있죠? 올해 여러분 학교에 거의 대부분의 선배들이 서울대 다 떨어졌죠? 뭐가 안 됐노? 수능 최저가 안 됐죠? 수능 최저가 안 돼요. 3학 7위 정규 1등을 하는데 내신의 저주, 내신 1.0이 얼마입니까? 의대는 못 가죠. 3학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가는 재수해도 안 됩니다. 서울대 안 됩니다. 3학 7도 안 됩니다. 보자, 그죠? 그렇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대 평가가 이건 안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계열, 요게 좀 보세요. 계열 이수 권장 방법,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가고 싶은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도 있겠죠. 이걸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학생부에 들어간다고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잘 사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친구들 저한테 오세요. 들고 오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현재 여러분은 본인이 가려고 하는 전공에 대해서 알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가고 있네요 라고 제가 봐드릴게요. 이해 되겠죠? 이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지만 눈 똑바로 뜨고 자 보세요. 자 학생부를 작성할 때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에게 아까 한번 기회가 남았다고 했죠? 아직 2학년밖에 안 써졌잖아요. 이번 겨울에 우리 학원에서 이게 원래 유료 프로그램입니다만 30만 원 정도 주고 저희가 합니다. 그 프로그램인데 일단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전체 다 뭘 할 거냐면 학생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부 있죠? 분석하면 자동으로 AI가 분석해 줍니다. 분석해서 실제 여러분이 각각 과목마다 내가 가고 싶은 전공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심화된 내용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쭉 정리한 데이터가 나오는 이게 되죠? 생기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이 어떤 계열과 잘 어울리는지 계열 적합성을 평가 판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도 저희가 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김정희 쌤 괜찮겠죠?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도 고려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 보면 위에 것처럼 요래 쓰는 사람들이 많죠? 수학 1입니다. 로그, 사인. 정말 수학적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하나? 그 밑에 보시면 수학 1인데 건축물, 함수, 에펠탑, 현수선, 가우디 건축물, 판테온 신전,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 조사하며 건축에 적용되는 수학이 나오죠. 하나? 이런 내용을 써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주제 탐구 보고서 써가면 안 적어주죠. 사립은 일부 적어주긴 합니다만 일반 공립은 안 적어줍니다.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적히려고 그러면 여러분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있죠. 수행평가의 주제와 연결되는 심한 내용을 가져가면 다 적어줍니다. 제 설명 이해됩니까? 그거 없이 갑자기 생뚱맞은 걸 들고 옵니다. 못 적어줍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사립은 무시하고 적어주기도 합니다만 공립생들은 못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 수행평가가 뭐에 있는지 그 주제를 꼭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걸 가지고 심한 내용.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은 아마
수행평가 자체가 함수 그래프였을 거예요. 됐죠? 함수 그래프인데 그거를 건축물로 치환해버린 거죠. 맞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해가면 적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최종 수정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 학생부를 어차피 제가 종합전형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자료니까 잘 써놓자는 얘기죠.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동기, 이거를 하게 된 동기, 그다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최종 결과가 뭐였는지, 뭘 느꼈고 이런 거 있죠. 이 세 개가 필수 요소입니다. 그다음 주제는 연속성 있는 시험에서 아까 얘기했던 수행 평가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수업 중에 선생님이 했던 농담이죠, 농담. 그것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농담한 거 누구 적었는데요? 그럼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다음 진로 관련 키워드 있죠. 내가 가고 싶은 전공 있죠. 요 요소들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것도 저희가 나중에 지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봤던 면접이죠. 자, 면접은 일부러 제가 내용을 최대한 축소해봤습니다. 알겠죠? 면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아까 봤던 학생부 교과 면접, 단순한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재시문 면접, 의대 MMI 들어갔죠. 멀티미디어 인터뷰로 들어갔죠. 서울대 일반전형으로 들어갔죠. 재시문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학생부 기반 면접. 여러분은 대부분 다 학생부 기반 면접을 치거나 이 중에 의대 관련은 지금 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재시문 면접 이런 걸 대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학생부 내용 분석부터 이건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학생부 기반 면접은 나중에 면접 대비할 때 저하고 하면 됩니다. 제가 올해 일정 편찬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좋은 학원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고. 자, 이게 11월 달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게 11월 제 일정표입니다. 보이나? 잘 안 보여요? 뭐 빼곡하죠 지금? 네. 하루 평균 4명 내지 5명이 매일 저하고 면접 때도 됐습니다. 이거 9월 달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12월 5일까지요. 제가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그때 하면 되고요. 재시문 마찬가지. 여러분 재시문 기반 면접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내년에 수시만 써놓고 그때 봐도 됩니다. 안 넣습니다. 제가 또 뭐 전공입니까? 의대 MMI하고 서울대 일반전형 그거 어렵다는 그거 전공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기본 질문답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되게 웃긴 게 뭔지 압니까? 3학 1학기 때부터 면접 질문을 만들어 있습니다. 이 바보입니다. 왜 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됩니다. 수능 공부하세요. 그렇죠? 자, 재시문 면접을 본 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대표적 학교가 의대를 제외하면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활동우수, 국제, 고대 계열 적합성, 성대 과학, 인재, 한인대 면접 이거 있죠. 됐나? 자, 이 전형들의 특징이 뭐야? 모두 다 뭘 뽑는다 주로 자연계열의 경우 과거형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계는 어떻게 되겠노 그러면? 내용 자체가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이 잔뜩 적혀 있어야 이 면접이라도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재수 면접 본 학교들이 자연계열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자, 면접을 짧게 넘어갔어요. 논술입니다. 논술. 자, 논술은 4등급, 5등급, 6등급이 4학년 대학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죠. 근데 논술은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가 아닙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노? 이과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못하는 논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치는 수능 성적 있죠? 수능이 최소한 수학 2등급은 나와줘야 그런 애들이 논술제를 가면 좀 뭐가 성과 있게 나오지. 그러나 수학 6등급의 논술 왜 되냐? 그렇잖아요. 논술은 쉬운 전형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논술로 내가 현재 내신 5등급이지만 뭐 서울 수도권에 대학 가고 싶다. 그럼 수학 공부를 핀터지게 하세요. 수학만큼은 수능에서 1, 2등급 나오게 만드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문과 아이들은 글쓰기 연습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돼요. 문과 아이들은. 아시겠죠? 문과 논술은 지금 대비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대신에 평생에 뭘 많이 해야 되냐면 독서 있죠. 독서, 국어의 독서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수능에서 독서를 만점 나온 수준이다. 이 정도 되면 글을 분석하는 힘이 생긴 거죠. 반대로 제시가 된 문장을 가지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글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과 학생들은 논술 대비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독서를 열심히 피가 터지게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논술 실시대학은 쭉 나오죠.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 꼭 참고해놓으세요.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들 중에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7년도에 논술을 새로 신설한 학교들도 있고 논술이 폐지된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아시겠죠? 아무데나 논술 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출제 범위 보세요. 수학이죠. 수학 기본적으로 그죠? 다 수학입니다. 수학. 주로 미적이죠. 미적. 그렇죠? 그다음 확통고등학교 있긴 해요. 최소한 이과생들은 자연계열에서 논술 출제 범위를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수학 못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이과생들은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 요 페이지에다가는 별표 하나 적으세요. 볼펜 없으면 적어보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잖아요. 이 봅니다. 지금 내가 내신 5등급이야. 갈 데 있어 없어? 포면에서 5등급 받으면 어디 간다? 제일 괜찮은 학교가 영남대학교 야간입니다. 영남대 야간학교 들어봤죠? 영대 야간 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논술로 대학을 가고 싶다. 나는 뭐 못 가도 보자. 5등급이긴 하지만 나 경대 가고 싶다. 경대. 그럼 2합 6입니다. 2합 6.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 2합 6을 받았어요. 그게 국어랑 수학이라 칩시다. 2합 6이라는 얘기는 3등급이 2개라는 얘기죠. 3등급 100분이 얼마야? 78이죠. 커트라인이. 근데 내가 3등급인데 100분이가 80 받았어. 영어가 4등급 나왔고 탐구 영역이 만약에 4등급인데 3에 가까워. 100분이가 70이야. 그러면 78, 78, 탐구 4등급 70이야. 만일에 받다 칩시다. 그럼 어디 갈 수 있다? 경대를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대를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별표처럼 하냐면 내신이 저조해도 이 성적을 맞추면 여기 이 수능 체제를 맞추면 기본적으로 수능으로 정시에 본인이 가진 그다음 내신 성적으로 못 갈 것 같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4, 5, 6등급 친구들은 무조건 하고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고 제일 가고 싶은 학교 하나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목표로 수능 공부를 하세요. 수능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아시겠죠? 논술에서 최저학력 기준 얘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수능 공부하자 아무도 안 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단 영어를 빼야 됩니다. 국수 탐 중에 2합 얼마 이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목표. 내신은 조져도 왜 합니까? 수능은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3, 5, 6등급 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꼽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걸 목표로 삼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4합 5도 있고 그죠? 3개가 1등 많네 그죠? 3합 7 보이죠? 2합 4, 2합 7 한 개 3등급도 있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제일 많이 가려고 하는 애들 홍대 세종 한 개 4등급 이런 거 있죠? 막판 되면 골치 아픈데 이거 갖고 막 가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튼 이거 잘 좀 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자, 정시로는 제가 수시였고요. 정시 내용도 여러분 최대한 간단하게 줄였고요. 좀 전에 논술도 최대한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치게 될 내년도 정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보세요. 자연계열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올해 못 쳤노 애들이 사탐 들어갔습니까? 와, 과학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야. 사탐으로 우 갔죠? 50만 명 시험 치는데 이과생이 15만 명이 안 됩니다. 과탐 친 애가. 다 사탐을 친 거죠. 그래가 정말 대박이 났냐? 박살이 났죠. 서명은 너무 어렵겠죠. 점수 잘 받았는데 너무 쉬웠죠. 떠드는 것도. 이게 됩니까? 와, 35점이야. 4등급 나오겠네. 6등급 나와요. 6등급. 이러면 깨도갑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자연계열 필수 응시 영역이 옛날에는 과탐을 지정했다는 대학들이 이제 과탐 지정 안 합니다. 서울대나 의학학회 몇 개를 빼놓고는 다 사탐을 쳐도 무방하게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같이 2026학년도 같이 사탐전을 막 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그냥 이과 공부를 하세요. 원래 해왔던 대로. 어떤 아이가 현재 내가 모의고사 치면 한 3등급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못자다 깬도 잘 맞으면 4등급. 실제로 실력대로 치면 5, 6등급이다. 그런 친구들은 사탐전을 치세요. 제 말 이해되죠?
평소에 3등급 정도는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그나마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과탐을 선택하는 게 이번에 되게 유리한 애가 많아졌습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뒤에 가면 설명 나오겠습니다만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점. 과탐 가산점.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쳤던 6, 9,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탐구 영역이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이과생들 기준으로 과탐 영역에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과학을 하세요. 근데 4등급 이것도 어쨌든 운이 좋아 걸려도 4등급 이렇게 나온 경우라면 그냥 평균적으로 5, 6등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사탐전을 치세요. 한글이 공부하기 낫잖아요. 공식 외우는 것보다.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를 지원할 여기 의대 관련한 친구들 꽤 됩니다. 이 친구들은 자, 언매, 미적, 과탐 두 과목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언매 안 쳐도 의대 갈 수 있습니다만 언매를 치면 뭐가 높아지노? 표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대는 다 표점 봅니다. 표점. 이해되겠죠? 100분이 똑같이 99를 받아도 작년도 올해 말고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100분이 99인데 147부터 138까지 9점 차이 납니다. 같은 100분이 99인데 이유는 틀린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표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언매, 그 다음에 기하보다는 미적,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과탐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디컬 쪽 가고 싶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화생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이 생지. 이런 붙어도 대학 가면 시급합니다. 아시겠죠? 화생 이렇게 꼭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대는 수학 가산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과 쪽 같은 경우에 확통도 괜찮지만 미적을 치면 좀 더 줄게 이런 겁니다. 가산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 과탐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웃긴 건 사탐을 쳐도 가산점 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내신, 학생부 내용, 출결 이게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겠죠? 기본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정시에서도 일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과탐 가산점 요 페이지에 대한 또 별표. 자, 정시까지 간다고 보고 보시면요. 가산점을 쭉 주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이걸 표를 지면 관계상 안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광운대학교가 변환 편중 3%를 해야 되잖아요. 자, 변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100분이 만약에 내가 이제 과탐 중에 물리원을 쳤어요. 그러니까 물리원에 100분위가 100도 있고 99, 98, 90쪽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내가 선택한 물리 과목에서 100분이 99면 표준점수 몇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체 표준점수고 이 학교가 바꿔놓습니다. 모든 과목을 똑같이 100분이 99는 물리 원도 뭐 70점, 화학 원도 70점 똑같이 99도 똑같이 점수 줍니다. 그럼 3%를 가산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분이 97이다. 그러면 이쪽에다 정해준 변환 표준점수에 의하면 70점이 원래 100인데 내가 67이다. 내 100분으로 치면 3을 가산하면 100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변환 표준점수가 3점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그 점수가 큽니다. 여러분 가보면. 어차피 이건 사회권 같은 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가산점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 과목이 두 과목이다. 그럼 6점. 되게 큰 차이다.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이 사탐. 이 학교들은 사탐을 보면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인문계열이나 경상계열인데요. 그렇죠? 문과 쪽 학생들 중에 이과 하려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렇죠? 사탐을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자,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 페이지에 대해서 별표.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정시 말고 이제 수시모집 원서 낼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기준 성적대입니다. 물론 여기는 2025학년도 거라서 의대가 2,000명 늘어났었죠 그때. 맞나? 그 바람에 성적에 인플레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빼긴 빼야 됩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갔습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한번. 자기 성적이 1.0에서 1.75쯤 되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보시면 교과로 고대 학추 요래 갔었고요. 서강대 직윤 요래 갔었고요. 성균관대 학추 요래 갔었고 연세대 추천, 중대, 한양대 갔었고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갔었죠. 이렇게 보이시죠? 서울대 직윤 보시면 1.32 중요점. 서울대학교인데 1.4이 넘어가면 잘 안 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번에 구미에서도 1.4, 1.5대에 올라가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5에서 2.5 정도 된 아이들 여기 보세요. 아, 내가 학추 이런 걸로 교과로 간다면 이 정도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동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2.26 죽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종합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죠. 이건 3.5 이런 거 가잖아요. 이건 다 뭐다? 우리 학교 아닙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2.5에 3.0이죠. 이렇게 쭉 보세요, 여러분이. 아, 내가 현재 내성적으로 간다면 교과로 이마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 4.5까지 요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 논술이 되게 많아요. 논술이 지금 보죠. 그렇죠? 논술 되게 많아지죠. 요 4개의 구간을 잘 감안해서 여러분이 현재 수시모집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감안하시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교과는 모자라겠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 2월에 가기 전에 학생부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저희가 봐준다고 이번에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딱 1시간이 됐죠, 그죠? 맞죠? 네.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는 특별한 보너스입니다. 잘 들으세요. 2028학년도 궁금하죠? 그렇죠? 여러분 재수하면 안 될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수해도 됩니다. 아시죠? 자, 그게 왜 그런가 보세요. 이게 뭐냐면 경희대학교가 현재 202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도 발표했고 경희대도 발표했고 대부분의 학교 눈치 보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 3월 내지 4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미리 보세요. 여러분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재수할 줄도 모르잖아요. 어디 가려고. 아시겠죠? 자, 봐요. 경희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 때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신 성적 왜 되고 있노? 1에서 9등급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A, B, C, D가 적치잖아요. 거기 A, B, C, D, E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1에서 9등급 상대평가만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A, B, C 적히는 진로 선택 아시죠? 진로 선택 맞죠? A, B, C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절대평가 A, B, C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나? 상대평가도 A, B, C, D, E가 나오긴 합니다만 적혀는 있는데 얘는 의미가 없고 1에서 9까지 숫자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바로 밑에 애들은 이렇습니다. 5등급 상대평가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현재까지 진로 선택 상대평가 없었잖아요. 얘들은 다 상대평가를 합니다. 5등급제로. 그 다음에 A, B, C, D, E가 의미가 없었잖아요. 얘네들은 이 A, B, C, D, E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만약 재수를 하게 되면 그 A, B, C, D, E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날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만약에 얘가 2등급인데 성취도가 A야. 뭐를 보겠다? A를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얘가 내신 성취도가 1등급인데 C야. 상대평가가 1등급인데 성취도가 C야. 그럼 뭘 본다? 1등급을 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때에는 A, B, C, D, E가 별 의미가 없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밑에부터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졌다고요,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거기도 마찬가지. 그 A, B, C, D, E가 똑같이 환산돼 들어간다고요, 이제. 제 말 알아들었죠? 예.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보세요. 공통하고 여러분은 원래 상대평가 일반 선택까지잖아요. 진로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선택 과목이 다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그렇습니다. 맞죠? 경희대학교가. 근데 왜 경희대냐? 경희대학교가 특목고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마지노선의 대학입니다. 이 학교가. 과거, 외고, 중학교 자사 그런 거 있죠. 마지노선 대학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탐구교과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과학이죠. 요거는요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에 상위 선택 반영.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요 과목들만 요래 반영하겠답니다. 아무튼 학생부 교과는 현재와 비슷하게 상대평가로 반영되는구나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 보세요. 자, 학생부 종합 요게 면접편 요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 전형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상대평가 석자 등급이라는 절대평가 성취도를 합치겠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봐요. 내가 만약에 상대평가 2등급이야. 절대평가 A야. 붙이면 뭐이 돼요? 1.5가 됩니다. 제 말이 이해됩니까? 상대평가 만약에 내가 3이야. 성취도가 A야. 얼마 됩니까?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이해가 되죠? 이때까지 완전 다르죠? 그 다음 신설 되는 게 신설. 이거는 뭐냐면 서류만 보겠다. 아까 서류 100%죠.
얘는 잘못했죠. 올 때입니다. 얘는 뭐 하면 야, 자지 말고 좀 일러봐라. 자, 얘는요 절대평가만 받는 겁니다. A, B, C, D, E만 받는 겁니다. 이거 누구 원생 내라는 얘기고 특목고에서 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외고나 과거를 가면 성취도 A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5, 60%가 나옵니다. 볼 때리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1등급 받아도 B가 나오거나 C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목고는 거의 대부분이 A가 나옵니다. 그런 애들 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아있는 3학년 거라도 어쩔 수 없이 성취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수능 보세요. 수능이 바뀌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변별력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진다고 봤죠? 왜냐하면 국어도 공통국어, 영어도 공통영어, 수학도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문과 수학을 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범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능이 그러면 좀 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더니 웃긴 게 뭐야? 현재 문과 수학이라고 이과에 그치면 잘 봤습니까? 점수를? 맹못 받아요. 왜? 수학 원투 치잖아요. 원투 어렵거든. 그렇잖아요. 원투에 킬러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워요. 확통도 킬러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과생 쳐보면 점수가 크게 안 납니다. 많이 나와봐야 5, 6점밖에 안 납니다. 여전히 어렵다. 그러면 야 아주 쉽다. 누구 얘기냐? 대한민국 상위 1, 2% 애들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울대를 가나 못 가나 이런 애들 얘기지 대다수 수험생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통합사회 통합과 고1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고1거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물리원을 칩니다. 물리원에 물리원 교과서 내용만 나옵니까? 안 그렇거든요. 물리2 내용처럼 보이지만 물리원과 관련이 있는 노가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웃긴 게 과학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사탕으로 이제 여러분은 모두 뭘 쳐야 되노? 과학 사회를 다 쳐야 됩니다. 그 말은 과학 공부를 몇 가지 물화 생지를 다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탕도 치죠 이과애들이 그동안 안 쳤는데 사탕은 뭐가 문제가 되노? 제일 어려운 게 뭐고? 경제죠. 하기 싫은데 경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법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해야 돼요. 그냥 뭡니까 저 윤사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사문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도 5개씩 늡니다. 수능이. 과연 수능의 변별력이 줄어들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뭐라 얘기했냐? 보세요. 여전히 수능 100%로 아이들을 뽑습니다. 이해되겠죠? 정시에서. 또 밑에 보세요. 이거 새로 생겼는데 수능 100% 말고 90%를 뽑고 나머지 학생부를 가지고 1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현행하고 별 차이가 있어 없어? 큰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10% 이것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 상위 성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등급하고 B면 1, 2등급하고 A면 A 이쪽을 반영하는 거죠. 이걸 반영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뭐한다? 정시에서도 아이들을 뽑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혹시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쫄지 마시고 아시겠죠?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강화하시면 되겠고 성취도 잘 받아놓으세요. 마지막 남은 고3 시험까지 끝까지 이해되죠? 2학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도 잘 받아놓으셔야 얘기가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후배들 이렇습니다. 상대평가 부족하면 절대평가 챙기고 내신 성적 안 좋아도 수능 내신 때 갈 수 있고 똑같이 밑에 거죠. 여러분들 똑같이 해도 되니까 이거 잘 좀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어디 가서도 못 들었어요. 그죠?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다는 얘기인가? 처음 들어봐요. 그래, 저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자지 말고 자꾸.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게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자면 안 돼. 자, 이해하겠죠? 한 가지만 더. 지망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이 과목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거 중요하게 그랬죠 아까 제가.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쭉 순서에 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놓으셔야 될 것. 자,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더니 내신과 수능이 뭐가 다르냐? 안 다르죠? 똑같습니다. 이 중에 윈터스 볼 때는 저하고 상담하는 친구들 있죠? 설명 다 들었겠지만 수능은 내신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공부한 내용이. 그냥 교과서 내용이죠. 교과서 내용. 맞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문제 내는 거잖아요. 똑같다. 뭐가 다르냐? 수능은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내년도 수능날 기억이 나야 돼요. 이게 문제죠. 내신은 일정한 범위 공부하고 시험 치고 까먹어도 되잖아요. 새로운 범위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래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 공부의 핵심은 뭐다? 자, 다 빼고. 자, 한 과목을 하루 8시간 공부하지 마시고요. 한 과목을 하루 8시간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뇌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착착착 정리해서 무의식이 던지고 무한 반복을 합니다. 오래 기억하려고. 그런데 6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죠. 데이터 과부하가 딱 걸리는 순간 우리 뇌는 뱉어냅니다. 폭발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나간다. 이게 내신입니다. 여러분 내신 딱 끝나고 나면 우리는 리셋 때는 느껴봤죠? 기억 한 개도 안 나죠? 하나 지나고 나면 1학기 때 기억 한 개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했다. 1시간 정도는 내가 충분히 처리 가능한 용량이라고 합니다. 내가 영어를 1시간씩 매일 했다, 매일. 그러면 실제로 1시간 했지만 나의 뇌는 24시간 동안 그 영어를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지 혼자. 하루에 1시간씩밖에 안 했지만 일주일 내내 그러면 우리 뇌는 그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만약 수학을 1시간씩 했다면 우리 뇌는 일주일 내내 수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다 한 과목씩 1시간씩 했다. 매일.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 뇌 처리 부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해되겠죠? 폭발적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공간에 저장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수능식 공부는 하루에 8시간 한 과목 때리는 게 아니라 6과목을 하루 1시간씩 공부해라. 왜 6과목이냐? 보통 여러분이 대학 갈 때 필요한 교과목이 내신으로 치면 한 학기에 6과목 정도 됩니다. 그죠? 기타 과목 빼고 나면. 맞죠? 그래서 3학년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하루에 6과목을 1시간씩만 공부해줘라. 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제발 10분씩만이라도 해줘라.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한 문제만이라도 풀어라. 최소한으로라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과목에 자극을 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 다음에 다른 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따라왔던 가장 대표적 사례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집의 둘입니다. 3년 내내, 3년 내내 진짜 그랬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해보십시오. 대학 가나 못 가나. 이래 했는데 못 갔다. 오십시오, 제가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도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은 3년 내내 그렇게 하는 건데 3년이 아니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잖아. 1년만 그래 해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한 과목 하루 1시간으로 명의했죠. 과목당 10분. 안 되면 한 문제를 풀어라. 그럼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저장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겠는 내용도 있잖아요. 꼭 해야 될 게 뭐다? 잘 모르겠는 내용은 따로 모아놔야 됩니다. 아는 내용은 뇌가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는데 모르겠는 내용은 여전히 무한반복해되면 모르는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걔는 따로 모아야겠죠. 그럼 뭐라 그런다? 단권화 노트를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책에서 노트 한 권씩 꼭 만들어야 됩니다. 보시면 네 가지입니다. 중요하거나 헷갈리거나 모르겠거나 틀렸다. 이런 부분은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학은 대표적인 게 오답 노트, 국어는 문학 노트, 독서 노트, 영어는 단어하고 독해 구문이 깔려있는 발제 노트. 이래죠? 탐구는 도표, 그래프 따가 그려져 있는 노트가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네. 또 설명해줘? 됐죠? 여기까지 노트가 필요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은 제가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원래 1학년 지나갔잖아요. 원래 1학년 때는 계열 탐색. 특정 과목이, 특정 어떤 전공이 아니라 그냥 계획을 쭉 탐색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전공 탐색. 자, 1학년 때는 뭐 공학 계열이고 공학. 그러면 2학년 때는 전자공학과, 3학년 때는 전자공학 중에서도 특별하게 내가 관심 있는 게 화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반도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왔습니까? 이렇게 원래 기재가 돼야 되는 게 학생부 기재 내용의 정석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순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막 듣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또 겨울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뭐 계열 전공 과목이라고 얘기했죠. 자기 해당되는 전공 과목을 다 들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마찬가지 이 내용 관련해서 심화된 내용으로 탐구보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준 대로 놔두고 있는지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요 맨 밑에 여기다 별표 하나 쳐서 요거 하나만 별표 제발 별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대학을 못 갑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 못 갑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대학 못 가는 선배들이 대학에 끼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대학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은 정말 금입니다. 지원 대학을 알아보느라 공부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된다. 특히 1학기 기말고사 직후 무슨 얘기냐면 3학년 1학기에 내신 들어가잖아요. 3학년 1학기 끝나면 7월달이죠. 그때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냐면 자
본인이 수시 지원하고 싶은 학교 알아오세요 라고 쪽지를 나 쪽지가 한 종일 나눠줍니다. 그럼 애들 그때부터 술렁술렁거립니다. 야, 언니 어디 가려고? 와, 어디 좋다 갔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근수근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8월 말까지 그럽니다. 7월부터 8월 말까지. 그때가 재수생들은 뭐 할 때냐? 수능 공부에 정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재수생들은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공부를 합니다. 애들이. 여러분은 뭐 하고 있냐? 룰루랄라 학교랑 차이나고 있습니다. 수능 공부 되는데 안 되죠? 수능 최저 맞춰 못 맞춰? 못 맞췄죠? 상위권이고 중위권이고 하위권이고 하는 이때를 잘못 보내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래서 1학기 딱 끝나자마자 우리 바로 뭐로 돌아간다? 비호비학원 다녀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무조건 하고 뭐가 돼야 된다? 수능 공부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대학을 찾을 시간 필요 없어요. 그럼 누가 찾아준다? 우리가 찾아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을 놔뒀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원래 그거 누가 해야 되노?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책임을 떠맡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두 번째,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이거 볼 때는 여러분 뭘 합니까, 여러분이? 야, 이 학교 학생 조건 이랬다 하던데 뭘 알고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구미여자고 볼 때입니다. 저쪽 한무대기 뭐지가 이런 얘기, 저쪽 한무대기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귀동령 나가고 와 그랬다 하던데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올해 29년째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빨리는 건 여러분은 왜 안 합니까, 도대체? 그죠? 무슨 전형이 유리할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 한 고3들 제가 설명해 줍니다.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 하느라고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뭐 해라? 수능 공부하세요. 수능 10으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 수능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교과, 학교, 논술, 면접, 정시 어느 게 유리한지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해줄 거니까. 아시겠죠? 제 말 꼭 명심. 여기 제일 중요한 거 1학기 기말고사 직후 이때부터 술렁거리면 넘어가시면 여러분 대학 못 갑니다. 그때 만약 필요하면 학교 야자 빼세요. 하고 나서 공부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제 말이 농담이 아닌가 내년에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이 알아듣게 됩니다. 그때 만약 후회하고 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좀 장시간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튼 간에 열심히 준비한 자료이고 아까 면접이나 이런 것 좀 내용을 뺐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꼭 가지고 그렇죠? 대충 여러분이 현재 받고 있는 성적을 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지 잘 살펴보시고 오케이? 지금부터 고3이 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데 좋은 또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질문 오늘 안 받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중간에 학원 다니면 저한테 계속 물으러 하시면 됩니다. 구원연편에 얘기해야 되고 아시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